정말 요즘 범죄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두 남성이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뒤로 바짝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지금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뒤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또 다른 남성이요, 여성의 가방을 향해서 손을 쭉 뻗는데요. 지금 왼쪽에 모자를 쓴 남성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사이 다른 남성이 여성의 가방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잠시 후 저 모자를 쓴 남성이 어디론가 황급히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보시면 왼쪽 팔의 움직임이 약간 좀 어색해 보입니다. 뭔가 좀 소중한 게 들어있는지 가방을 움켜쥐면서 지금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어요. 네. 지하철 이제 역 안에서 찍힌 모습인데 네. 아까 그 두 남성이 공모하는 듯한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아하. 알고 보니까 이 남성 2명, 2인 1조의 소매치기 범이었습니다. 하하, 소매치기. 지금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춘 듯이 서로 눈빛도, 물론 지금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눈빛도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고요. 뭔가 호흡을 맞춘 것 같은데 지금 2인 1조의 저 소매치기 범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하철역, 지금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에 많은 사람이 다니잖아요. 지하철역을 범죄 장소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하철역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요. 근데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하기 유익하고요. 네. 또 이들 형제가 이들 사람들이 2인 1조가 손이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예요. 참. 네, 시야를 가린 사람은 동생이고요. 소매치기라는 사람은 바로 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손발이 잘 맞으니까 또 시야를 가릴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이 하하. 지하철역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반어법, 역설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지만 서로 무관심할 수 있다. 그 점을 노린 것 같은데,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범죄 영화 같은 걸 보면 소매치기도 범죄 집단끼리는 막 소매치기 기술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혹시 그런 어떤 방식을 배웠을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알고 봤더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경찰 조사 결과 이미 동정 전과가 있는 것으로 네. 드러났는데 소매치기 범행이 여러 차례 이미 진행돼 왔었다는 네. 거죠. 특히나 이들 형제는 같은 소매치기 혐의로 징역형 복역을 하고 아하. 살고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네.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출소 2주 만에. 출소 2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네. 범행을 한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하, 생활고 매번 무슨 단골 손님이에요. 무슨 뭐 툭하면 범죄 이유가 뭐 생활고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동철 교수님. 근데 또 출소한 지 2주 만에 똑같은 범죄.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왜 열심히 살려는 노력은 안 할까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생활 범죄 유형으로 범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정말 생활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하고는 사실 하지 말아야죠. 네. 그것도 이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출소한 지 2주 만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한단 말이시죠. 아하.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생활 범죄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범죄 동기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그 똑같은 범죄, 유사 범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목표에 대한 성공 사례가 상당히 좋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 항상 했었을 때 성공 사례가 좋았기 때문에 네. 불편한 일은 하지 않고 네. 본인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잘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한 것이 범죄였다. 아하. 자, 이 사람들은 범죄의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이제 범죄 영화를 보더라도 소매치기라는 거는 그 소매치기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까 부지불식간에 그걸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고가 됐을지도 모르겠고 또 범인을 어떻게 잡았을까도 궁금해요. 그런데도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이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아하.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검거에 곧바로 나설 수가 있었는데 네네. 돈을 훔쳐서 달아난 형은 지하상가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아. 동생이랑 같이 만나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하. 지하상가를 배회하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가 됩니다. 아하. 그런데 동생을 잡지를 못합니다. 동생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는데 네네. 경찰이 CCTV를 분석합니다. 도주 경로를 추적한 거죠. 거기다가 20여일간 추적을 하는데 탐문수사 등 일제의 수사를 거쳐서 지난 12일에 마침내 동생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혹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범행 이후 앞서 CCTV에 찍혔던 그 여성이 피해를 당한 이후 1시간 만에 형이란 사람은
그 주변에서 배회하다 잡혔어요. 동생은 20일 만에 잡혔지만 배회하고 있었던 것은 접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범행 대상 물색일까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범행이 아마 물색이었을 겁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은 거기서 잡혔을 거고요. 동생은 아마 2인 1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형이 검거된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망을 갔을 텐데요. 네. 보통 이런 경우 그 형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디 갈 만한 배회 장소라든지. 네. 아마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아마 동생이 돌아다녔을 것 같고요. 20일 네. 만에 붙잡혔다라는 건 굉장히 애를 먹인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경찰들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제가 계속 범죄 영화를 언급합니다만 실제로 범죄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들 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이런 범죄 수법들을 배우는 경우도 범죄가 많이 있어요, 진짜. 이 교도소가 독방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혼거를 하게 되는데 이 혼거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예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대화들을 사실상 나누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서로 얻게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 둘은 형제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면 더 범행에 적합한 수법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화를 하고 네.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범죄에 적합한 수법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아하.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제가 출소한 지 2주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는 둘이 함께 절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 절도죄이고 네. 문제는 아직 집행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 기간이에요. 누범 기간이라고 한다면 최대 2배 이상의 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이 된 상태이거든요. 네. 이번에 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사람이 많으면 내가 설마 여기서 범행의 피해를 당하겠어? 범죄 피해를 당하겠어? 설마는 방심하는 마음도 아마 소매치기 범들이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이거 개인이 단단히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제가 또 송구할 뿐입니다.